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조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증을 낳았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TV 토론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지지 후보가 꽤 잘하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TV 토론을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도 결국은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결집하거나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실수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언론 같은 데에서 바로 평가가 나오겠죠. 근데 어제 TV 토론이 주목을 받는 건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데뷔전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아마 이따 한 8시 조금 넘으면 그 시청률이 나오겠지만 그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그동안에 뭐 TV 토론을 기피한다 뭐 이런 공격을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나 못하는가 아마 그걸 중점적으로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득점도 특별한 실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후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역시 뭐 잘하진 않네 아마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본다고 한다면 선방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립적으로 본다면 특별한 득실점이 없었다. 그렇게 따지면 데뷔전 치고는 잘했다. 근데 제 눈에 보이기는 초반에는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중반 이후에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약간은 본래의 실력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본래의 실력이 나오면 이제 또 조마조마하죠. 또 이제 과거 검찰총장 시절 뭐 이런 때 했던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타일.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공격을 받다 보면 뭐 막말이다, 뭐 누구 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조마조마하는데 끝까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 하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 데뷔전의 총평이고요. 그건 이제 저의 평가고. 그럼 남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 이런 거를 제가 다 훑어보니까 저의 평가와 가장 일치하는 거는 한국일보였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군요. 윤 전 총장은 베테랑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집중 견제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약점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대선 출마 이후 불거졌던 말실수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명하거나 정연한 논리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얘기 별로 득점도 없었고 실점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 의견하고 상당히 일치한다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주로 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요. 두 번의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11번을 지목받, 주도권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 4분 동안 그 안에 적어도 2명 이상한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3분을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1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이 4분을 전부 한 사람한테 써도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목을 받은 사람이 윤석열이 11번, 홍준표가 8번. 그러니까 역시 두 사람한테 집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지목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을 주로 지목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선 후보들은요. 자기가 지목을 받아서 이런 거 답변해 보시오 그러면 그 답변은 거의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이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정책이 없느냐 하면서 정책을 길게 설명하거나 이런 기회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 PR을 할 기회를 빼앗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어차피 대선 후보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슨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피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로 자기를, 어제 제가 이제 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더군요. 뭐, 인천시장 시절에 뭐 재정을 뭐 펑크냈다. 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가 송도를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뭐 인천대교를 어쩌고, 그걸 길게 설명을 하니까 결국 인천시장 때 자기 업적을 홍보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그 지목을 내서 토론을 하지 않은 이유, 그거는 뭐 전면전을 피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자기 PR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류는 역시 홍준표는 공격, 윤석열은 방어, 이런 기류였죠. 그래서 이제 특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보수를 괴멸시켰다. 검사 때 뭐 1000여 명의 그 보수 인사들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뭐 200여 명을 뭐 구속시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공격을 했고요. 그거부터 엑스파일, 부인, 장모 관련 의혹, 뭐 이런 의혹을 언급하면서 내 26년을 정치를 해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본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할 때부터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거기가 저를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 저 하나 꺾으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여당, 지금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뭐 나온 거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인파이팅으로 들어갔고, 근데 그 인파이팅도 뭐 뚜렷하게 새로운 공격 포인트는 얻지 못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웃복싱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아웃복싱하는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잡지 못했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하태경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말싸움, 이게 오히려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태경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사를 과잉 수사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적을 하니까 하태경 후보가 끼어들어가지고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재차 그건 과잉 수사다, 뭐 온 가족을 뭐 도륙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가 또 막말이 도졌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이고 그 정도 역량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이거는 뭐 거의 막말 수준이죠. 상대 후보를 그 정도 역량으로 여기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하태경 후보의 도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약간 말렸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토론에서는요,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오히려 화제의 장면은 홍준표 후보와 하태경 후보의 말싸움, 이게 화제의 장면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 그 중에 이제 역시 뭐 친여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겨레 신문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제목이 이겁니다. 홍준표, 윤 보수괴멸 장본인, 그리고 윤석열 검사 소임 다 했을 뿐, 이걸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특별히 흠집 잡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언을 하지 않았다, 흠집 잡힐 만한 실언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경향신문은 오히려 제목이 홍준표 후보와 하태경 후보의 그 말싸움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오죽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흠집, 왜냐하면 어제 뉴스는 윤석열입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인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의 제목에 윤석열이 안 나왔다. 그 얘기는 결국 윤석열에 대해서 흠집 잡을 것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하는 관점에서 이 신문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조선중앙, 뭐 동아, 뭐 이런데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홍준표의 공격에 윤석열의 방어, 그것도 홍준표의 보수 괴멸, 이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이 검사 소임,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대체적으로 달렸다. 이렇게 보면 제가 평가했던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이제 10월 8일 날 4명으로 압축하는 그 컷오프, 2차 컷오프를 하죠.
그 뭐 4명 중에서 3명은 정해져 있다. 뭐 이게 중론이고요. 그 3명이라는 게 결국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3사람이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뭐 최재형 후보가 차지할 것이냐 원희룡 후보가 차지할 것이냐 요거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5번의 TV토론을 더합니다. 어제는 그냥 자유토론이었고요. 앞으로도 뭐 자유토론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를 나눠서 뭐 정치, 뭐 경제, 외교안보 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하는 토론도 있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첫 번째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그동안에 뭐 토론을 뭐 기피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의외로 뭐 또 꼭 그건 아니네 뭐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의 흠집을 잡자면 뭐 이렇게 제목을 다룰 만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그 신문 기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또는 방송 기자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목감이네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이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흔히 뭐 토론의 달인이다라고 평가.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죠. 2017년에도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가 그때 부각되진 않고 그때 토론을 잘했다는 거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토론이라는 거는 특별히 잘했다 또는 특별히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우열을 가르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데뷔전, 윤석열의 데뷔전 이거는요 그냥 별다른 득점 또는 실점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 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뭐 토론을 놓고 누가 뭐 토론에 약하다 누가 강하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뭐 또 그러니까 중간 2차 컷오프까지 5번 그리고 2차 컷오프에서 이제 3차까지는 1대1 토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어찌 보면 진검승부가 가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글쎄 뭐 어저께 그 윤석열 후보의 데뷔전을 보면 거기서도 뭐 크게 득실점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약간의 차이 정도.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개 자기가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은 늘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시청자가 계속해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방송 토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인상적으로 보이는 장면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거보다는 되게 인상적으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거는 자기의 호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제 1차전 데뷔전 거기에서는 뭐 특별히 승부가 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토론도 뭐 같이 지켜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아마 이 토론을 가지고 뭐 오늘쯤 뭐 긴급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걸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